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약간 엔진 소리 같은 게 들리시죠? 저는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언제였지? 한 작년이었나? 그때쯤에 산책하면서 녹음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도 아마 브랜디드 콘텐츠가 나가고 지난주도 게스트랑 같이 사연 소개하고 이런 녹음이 있었어가지고 혼방텀이 돌아온다. 그래서 되게 야심차게 혼방을 이번에도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 한번 산책하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산책하면서 녹음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 이제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정원이랑 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정원이의 타타타타 하는 발소리랑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녹음을 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산책 녹음을 했을 때는 소냐님네 집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냐님네 집은 아무래도 그냥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촌이고 주택가고 막 이렇다 보니까 되게 한적하고 마주칠 사람도 별로 많이 없고, 마주치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동네 할머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산책 녹음을 2번인가 3번을 시도했는데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우리는 너무 해방촌에 살고 있다. 정원이랑 저는 너무 시끄러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야 예전에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해방촌에는 너무 사람이 많다. 차도 너무 많다. 그리고 차가 많은 것도 이렇게 오르막길로 돼 있는 동네다 보니까 막 부르릉 하면서 올라가는 엔진 소리도 너무 크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해방촌에서 산책 녹음을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생각했다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게, 우리 동네가 진짜 시끄럽구나. 진짜 너무너무 시끄러운 동네에 사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 실감했거든요. 일단은 그 오르막을 가는 이런 버스, 마을버스 이런 소리도 너무 크고, 그리고 그냥 언덕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인구 밀도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산책하는 거니까 저녁 때 막 주말 이런 때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 동네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인구 밀도가 낮에도 너무 높다. 그리고 연차 내고 놀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냥 아침 산책 시간 같은 때에 돌아다녀도 동네 아주머님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딱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저희 동네에 원래 사람이 많긴 많은데, 항상 저희 동네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만추님이 만드신 딴지 매거진에서 만든 평범한 동네 하루라는 책에서도 이제 해방촌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 해방촌이라는 동네 자체는 할머니, 힙스터, 외국인 이런 비율로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힙스터, 외국인, 할머니, 힙스터, 외국인 이런 비율로 있는 동네가 해방촌인데, 아주 덥고 아주 추울 때를 빼면은 할머님들이 항상 밖에 나와 계세요. 그래서 빌라촌인데도 불구하고 빌라 있는 데를 이제 한 블럭을 넘어가서, 여기는 정말 이런 편의점도 없고 그냥 빌라밖에 없는 동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이제 할머님들이 의자를 내놓고 밖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덥고 이러니까 아주 더울 때는 아예 안 나오시지만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시원해진다 싶으면은 그냥 어설픈 이런 바깥에 나와 있느니 차라리 이 빌라 사이에 있는 어떤 그늘진 데서 나와가지고 수다나 떨자 하면서 동네에 나와 계시는 할머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은 어떤 그런 블럭들이 있고, 예를 들면 해방촌 오거리라고 불리는 그 동네에 또 할머님들 모여서 앉아 계시는 데가 있고, 후암동 종점이라고 불리는 해방촌에서 후암동 넘어가는 쪽에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회전교차로 같은 게 아주 작게 있는데 그쪽에도 할머님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빌라 사이사이에도 할머님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조용한 데를 찾겠다고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면서 가서 코너를 돌면 또 할머님께서 그렇게 의자를 바깥에 아예 그냥 고정으로 놔두고 앉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꽤 큰 거예요. 그래도 목소리가 크게 대화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소리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사적인 대화가 팟캐스트에 녹음되는 게 이분들한테도 너무 사생활 침해에 이슈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메인 도로는 시끄러워서 안 되고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그 할머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어딘가에 여기도 저기도 끼지 않는 어딘가에도 해방촌은 사람들이 다 놀러 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단조롭게 하는 혼방 말고 그냥 내가 요즘에 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단축하면서 할 수 있는 녹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퇴근길에 맨날 그냥 뭐 음악 듣고 아니면 누구랑 통화하고 항상 그러면서 가거든요. 저도 고요하게 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나도 맨날 퇴근길에 뭐 팟캐스트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춰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근길에 녹음을 할까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출근길에 녹음을 하는 거는 일단 나도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출근길에 팟캐스트 녹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도 너무 서러운 기분이 든다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퇴근길에 기분 좋게 녹음을 하고 듣는 분들도 뭐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출근길에 금요일 오전에 듣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도 출근길인데 쟤도 출근길이어서 출근길에 어떤 스트레스가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면서 소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남이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치명적인 이슈가 있는 소음은 아니면서도 좀 저도 기분이 좋고 듣는 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럼 퇴근길에 녹음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퇴근길 녹음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퇴근길 녹음이 1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변북로를 가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어디냐면 그 서울에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 남쪽으로 가는 그 큰 도로는 보통 이제 올림픽대로라고 하고 이 위쪽은 강변북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쭉 가고 있으면 저는 지금 야경을 보면서 서울에 있는 다리 여러 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 누구였죠? 자이언티 씨가 항상 얘기했던 어디냐고 물어보면 양화대교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진짜 귀신같이 양화대교를 앞에 두고 그 다리 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강변북로를 주행하고 있어요. 비욘세가 예전에 한번 공항에서도 녹음했었고 무슨 뉴욕 길에서도 녹음했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녹음했었고 한데 생각보다 퇴근길에 녹음한 적은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들은 퇴근길에 제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겠지만 막상 저는 퇴근길에 여러분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평행우주 같은 기분이 들면서 나름대로 저 혼자서 평행우주 같은 기분이 들면서 내가 지금 퇴근길에 가고 있는 얘기를 퇴근길에 듣는 분들이 막 야경을 보면서 말이 야경이지 이제 지쳐 죽겠는데 세상이 다 캄캄하고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가로등 막 지나가고 이러면서 오늘 너무 지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비욘세를 들으시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딱 그런 무드로 그런 기분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행히 운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누가 너무 피곤하지 않아? 나 그냥 큰 길에 내려줘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뭐 굳이 큰 길에 안 내려주고 그냥 주소를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제가 약간의 어떤 방향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도는 정말 잘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를 가는 걸 싫어해서 또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항상 어디에서 우회전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뭐 주소 알려줘도 된다 도어투도어로 운전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전하는 거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그리고 특히 한강은 워낙에 야경이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상암동에서 일하고 있고 집은 해방촌이고 그렇다 보니까 늘 갈 때 한강도 보이고, 그리고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관광객들은 서울의 야경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빌딩에서 내뿜는 조명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사실 퇴근 시간이 되게 지치는 시간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번에 한번 요거로 한번 해보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아닐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기적으로 퇴근길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도 뭔가를 막 스크립트를 보면서 얘기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저한테도 너무 수월하기도 하고, 요즘에 되게 바쁜 시즌인데 녹음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 반려견, 반려묘 아이들이 항생제 복용 중일 때도 먹일 수 있는 유산균이 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프리미엄 펫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르세이지에서 런칭한 반려견, 반려묘용 프리미엄 유산균 베르데 플로라입니다. 르세이지 대표님께서 실제 키우시는 반려견 아이들의 피부병과 탈모 증세,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끝에 개발된 유산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믿고 아이들에게 급여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균체 유산균 EF2001이 3천억 마리나 함유된 유산균으로 국내 의과대학 교수님과의 협업을 통해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시킨 유산균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EF2001은 열 처리된 유산균이기 때문에 위산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유산균보다 장까지 더 안정적으로 도달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노령인 강아지, 고양이에게 특히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설사와 변비, 소화가 예민한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유산균입니다. 특히 휴먼 그레이드로 제작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8월 한정기간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르세이지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주시거나 쿠팡에서 베르데 플로라를 검색해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좋아하는 강변북로를 제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좀 황당했던 일이 있어서 인스타에는 올렸었는데, 그때 너무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괜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정원이를 부모님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하는 기간이 아마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있을 거고, 막 너무 바쁠 때는. 그런데 소녀님네 집에 있다가 정원이 아침 산책을 시키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막 바쁘고 이러면 저녁 산책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해외 출장이 있거나 하면 이제 소녀님네 집에 있다가 전날이랑 다음날이랑 하루 정도는 제가 정원이랑 소녀님네 집에서 같이 지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도 아마 몇 주 전이었는데 소녀님네 집에서 왔다 갔다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좀 머물렀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산책을 하려고 이제 나가는데, 소녀님네 집에는 이제 제 신발도 있지만 편하게 신는 신발 같은 거는 갖다 놓질 않잖아요. 보통 그냥 내가 신고 간 운동화 정도가 있고, 그런데 거기 그냥 삼선 스레바가 있길래 이제 삼선 스레바를 신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근데 한참 산책을 나가서 한참 막 이렇게 보도블럭 있는 데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너무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봤더니 삼선 스레바가 이제 부셔진 거예요. 근데 그 부셔진 게 이렇게 반으로 반토막이 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삼선 스레바가 이렇게 등을 감싸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등을 감싸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뚝 하고 잘렸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더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발등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접착부가
너무 더우니까 좀 녹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베트남 다낭에 소냐님이랑 저희 이제 아빠랑 저랑 셋이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백사장이랑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사장은 아니었나 보다. 무슨 보도블록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더우니까 저희는 안 나가겠다 그랬는데 아침 일찍 사진을 찍으러 나가셨다가 발을 이렇게 디뎠다가 들었는데 신발 밑창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 그게 약간 가죽 소재 비슷하게 된 운동화였어가지고 그냥 밑에 고무로 된 고무 소재 비슷하게 된 깔판이 떨어졌던 거지, 최소한의 가죽 같은 거는 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도 그게 너무 웃기니까 사진을 찍어와서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한쪽 굽이 아예 다 날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발 하나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삼선 스레빠라는 것이 아주 매우 단순하게 밑에는 고무판이 있고 위에는 그냥 발등을 덮는 어떤 플라스틱 구조가 있는 그게 단데, 그 위에 있는 게 훌러덩 이제 접착부 전체가 떨어지면서 그냥 제가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제 오른쪽 발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왜 쪼리 같은 거는 뭐 옆에 한쪽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발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접착부에 의지해가지고 질질 끌면서 갈 수 있는데, 삼선 스레빠라는 거는 이제 위에가 벗겨지면 이제 그 다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정원이는 아직 응가도 못했고 쉬야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나온 지 별로 얼마 되지가 않았어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동네 사람들 창피하지 않게 약간 그런 잔디밭 있는 데로 정원이가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얘가 우르르르 뭔가 응아가 마려운 느낌으로 들어가길래 제가 그거를 다시 신발을 주스러 갈 시간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맨발이 된 상태로 왼쪽에만 신발을 신은 상태로 정원이를 따라서 잔디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정원이가 다행히도 이제 우리 효녀가 바로 응아를 하고 나오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투로 정원이 응아를 잘 수거하고, 그리고 아까 그 스레빠를 벗었던 자리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신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든 상태로 산책을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해서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저도 뭐 가방이나 이런 거를 봉지 같은 걸 안 가지고 나오고 집에서 그냥 산책줄 하나만 잡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도 그냥 방치하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양손에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왼손에는 강아지 목줄을 쥐고 오른쪽에는 이제 스레빠를 들고 있는, 어떻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로 봤을 때는 스레빠로 강아지 궁뎅이라도 때리는 그런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오른발이 이제 또 맨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정말 각설이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서 산책을 좀 마무리를 했고, 바닥에 너무 이제 날카로운 게 있거나 이럴까봐 그래서 약간 까치발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쩔뚝쩔뚝 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제 스레빠를 들고, 근데 오른발에는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로 꽤 많은 이제 동네 분들의 어떤 시선을 조금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집으로 와가지고 스레빠를 놔두고 신발을 갈아 신고 이제 남은 산책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집에 동네에 각설이 같이 돌아다니는 아가씨 같은 느낌이 됐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비욘세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 차 위에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이더 자켓을, 바이커 자켓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아파트 어딘가에 한복판에 잔디밭 같은 데에 제가 주행 중에 툭 떨어졌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누가 옆에 고이고이 치워주셔서 CCTV까지 동원해가지고 그걸 한번 찾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동네 잔디밭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저의 자켓을 제가 찾으면서 그걸 이제 주섬주섬 이제 입고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 엄마 동네에서는 바깥에서 이제 아우터를 주워 입는 아가씨로 각인이 돼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또 한 번 각설이처럼 한 발은 맨발이 된 채로 이제 한 손에
스레바를 들고 다니는 그런 아가씨가 된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저희 최근에 있었던 아주 좀 그 스토리에 올려서 나름 반응이 좋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거 말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제가 저번 주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출장 때문에 부산을 갔다 와가지고 써니 셰프도 만나고 이제 오랜만에 부산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특히 써니 셰프는 이번에 일도 좀 같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산 갔다 왔을 때 너무 저도 피곤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해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녹음 장비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녹음을 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번에 갔던 부산 맛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건 사실 제가 알아봐서 제가 가자고 했던 맛집은 아니고 이제 동행했던 분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었던 집인데 여러분 그 카이센동이라고 아세요?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해산물 덮밥이기는 한데 한국에서는 그냥 카이센동이라고 그대로 쓰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회덮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초고추장 같은 거 둘러가지고 회 이렇게 좀 얇게 썰어서 정말 밥이랑 이렇게 쓱쓱쓱 비벼가지고 완전 비빔밥처럼 먹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카이센동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 일본어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해산물 횟집에서 나오는 그런 숙성회 같은 회를 밥 위에 올려서 먹는 거고 근데 그게 워낙에 좀 통통하고 질이 좋은 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카이센동 먹을 때는 회만 따로 걷어서도 먹고 그 중에서 약간 같이 밥이랑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게 더 맛있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 가게 이름은 일단은 부센동이에요. 그래서 광안리에 있는 집인데 거기가 뭐 유명하다고 가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진짜 웨이팅도 길고 막 캐치 테이블 같은 걸로 예약해야 되고 웨이팅을 걸어야 되고 이제 이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디 카이센동이 되게 맛있다라는 느낌을 특별히 뭐 지금도 여전히 너무 잘 먹고 왔지만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맛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느꼈었던 게 사실 그냥 회가 맛있으면은 맛있는 요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별미일 것 같다라고 추천을 했던 거는 어쨌든 그 회 자체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부산에 가려면은 이제 아예 회를 먹거나 아예 돼지국밥 같은 거를 먹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별미로 카이센동 같은 거를 좋아해서 일본 놀러 가거나 할 때 드시던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이거를 뭐 서울이나 해안가가 아닌 데에서 좀 맛있어서 사 드시던 분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부산이니까 그 둘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되게 이거는 가볼 만한 옵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올라가 있는 회도 되게 두툼하고 그리고 기본 제일 많이 먹는 시그니처 정식 같은 느낌으로 먹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 말고도 뭐 안키모, 아귀 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참치를 다지는 느낌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도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워낙 맛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선회 말고 뭐 한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옆에 사이드처럼 맛있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먹는 법을 안내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되게 맛있고 해서 뭔가 특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부산에서 그래도 맛있는 회를 먹고 싶은데 그리고 좀 별미를 먹고 싶고 뭔가 내가 스스로를 대접하는 느낌이 드는 좀 분해나는 요리를 먹고 싶다. 근데 회를 원래 좋아하는데 부산까지 와서 회를 한 접시를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혼자 여행하는 분들한테는 그 두 가지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옵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비욘세 워낙에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혼자 먹기도 되게 좋은 옵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테이블에 있는 이렇게 키오스크 같이 돼 있는 기계 같은 게 있어서 왜 요즘에 결제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좀 편리해 하시는 분들도 요즘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려워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주문하기에도 좀 용이하고 바로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주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사동하실 만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삿포로 생맥주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생맥주 하나에 뭐 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만한 곳인 것 같아서 이번에 사실 제가 부산 가가지고 드릴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정말 특별히 너무 한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러고 나서 일하고 그 다음날 그냥 정말 써니 셰프네 집에서 부모님 댁에서 전어도 시켜 먹고 국밥도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가서 요리를 먹은 것 자체가 별로 없기는 했는데 그거 하나를 좀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는 혼자 여행하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어쨌든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어머, 세상에, 세상에. 너무 좁은 골목인데 여기다가 또 택배를 여기다가 누가 두셔가지고 어머, 이거 난이까지 나가지. 정말 난이까지 나가지. 여기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해놨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좁은 골목을 지나갔고요. 저는 좀 있으면 거의 다 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항상 혼방할 때 최근에 본 콘텐츠 추천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볼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되게 화제여서 그냥 밥 친구처럼 되게 많은 기간에 걸쳐서, 왜냐면 저는 원래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밥 먹을 때만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봤던 것 중에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화제되고 있는 에마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에마 부인의 약간 뒷이야기를 픽션처럼 해가지고 만든 그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여기에 일단 이한희 씨랑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남자분 진성규 씨. 맞아.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녹음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비우면서 녹음을 할 때는 멈췄다가 찾아가지고 진성규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지금 녹음도 제가 그 핀마이크처럼 꽂는 휴대용 녹음기로 여기 옷에다가 달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진성규 씨도 나오시고 워낙 연기도 잘하시고 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 에마 부인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라이징 신인. 근데 사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저한테나 라이징이었지 워낙에 활동도 오래 하셨고 팬덤도 있는 배우분이셨더라고요. 에마의 에마 역할을 맡은 방효리님 이라는 배우분이 계시는데 보자마자 너무 몰입이 되는 마스크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부감을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원래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기 전에 출발 비디오 여행인가? 거기에서 소개하는 거를 먼저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어쨌든 여성 배우가 되게 상품화되던 시절의 어떤 이야기인데 필연적으로 또 그런 씬이 사실 아예 없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좀 볼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배우, 특히 이 두 여성 배우 연기에 대한 평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 바로 찾을 수는 없는데 그 방효리 님이 하고 있는 역할에서 이 방효리 님의 오랜 친구로 나오는 나중에는 제작부장과 함께 일하는 어떤 직원 역할로 나오는 배우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연기에 대한 호평도 너무 크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봤는데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시상식에 에마 부인 배우가 막 말 타고 등장하는 막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특징 있는 장면들도 재미있는 부분이 좀 되게 많았고 일단 두 배우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정말 눈에 두려움도 가득한데 깡다구도 동시에 가득한 여배우 연기를 너무 그 방효리 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여러분이 예측하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한희 씨 특유의 뭐랄까 배우로도 너무너무 성공한 분이지만 동시에 미스 유니버스로도 너무 어떤 그 화려한 외모가 각인됐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맡은 역할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희란이라는 처음에는 되게 화려한 외모와
스타일 이런 요소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람인데 점점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연기력도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른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이하늬 씨한테 너무 찰떡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서사 자체가.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로 처음에는 각인이 됐지만 그 뒤부터 계속해서 연기 필모를 쌓아가는 느낌이나 여기에서 나온 정희란이라는 배우랑 또 찰떡이었던 부분이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어떤 화려한 착장, 화려한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느낌의 배우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영화 안에서의 어떤 이미지라는 게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대배우의 느낌도 있으면서 굉장히 현명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떤 여성 아이콘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진짜 너무 잘 연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 이 시대의 여배우들만 쓰는 그런 딕션이나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물론 이게 배경이 90년대는 아니지만 90년대 서울 사투리라고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80년대생이니까 사실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토크쇼 같은 걸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아 근데 완전 이런 느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치 그 부산 사투리를 연기할 때 실제 부산 사람이 볼 때랑 그냥 되게 잘한다라고 그냥 한국 사람 정도가 볼 때의 감상이 다른 것처럼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뭔가 이걸 재현하는 배우의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돌아가서 자료화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기를 너무 막 찰떡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아무래도 조금씩 불편한 장면들이 아주 없지는 않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고 굉장히 섹스 심볼로 생각하고 있는 에마 부인이라는 어떤 인물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쁘게도 폄하하고 이걸 연기하는 배우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성을 상품화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 분투 같은 것들을 픽션으로 만들어낸 건데 저는 그런 해석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서 일단 그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천할 만한 작품은 그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예 새롭게 본 콘텐츠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서 그런 걸 많이 봤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이하늬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이에 주차에 성공을 해가지고 요거는 또 약간 요런 게 컨셉인 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차는 엄청 짧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전부 다 무편집으로 다 나갈 거여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강원님이 나오실 거예요. 강원님이랑은 이미 녹음을 마쳤어가지고 강원님이 작가로 데뷔를 하시게 되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영광이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